저는 예진다방의 예진아씨입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가 된 분들, 30대 후반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동생분들, 어떠한 고민들이 조금씩 들어오는지 언니가 잘 알고 있어요. 본인의 진로와 삶에 대한 고민도 있겠지만 미혼 여성인 경우에 결혼과 출산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을 거야. 가임 기간의 유한성에 관해서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혼을 위한 결혼을 생각한다거나 출산을 위한 결혼을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걱정을 조금 덜어주고 우리들의 시간을 연장해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언니가 37세부터 38세 동안에 총 4회에 걸쳐서 했던 바로 난자냉동입니다. 언니가 했을 쯤에는 500년 미만이었는데 심지어 난자냉동을 무려 4회를 시도했으니 흔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고 간략하게 중요한 내용만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매회 들어갔던 비용까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난자냉동이 무엇일까요? 난자, 냉동하는 거잖아. 내 난자를 곱게 모셔두었다가 필요할 때 녹여서 쓰이는 것이지요. 외부에서 호르몬을 과량 투여를 하여서 난소에 있는 난자를 골고루 많이 크게 만들어서 한꺼번에 여러 개를 뽑아내는 과정이 냉동 난자라고 합니다. 누가 할까요? 일단 미혼 여성들이겠죠. 현재 임신할 계획이 없거나 임신할 상대가 없거나 하는 여성이 미래에 임신할 가능성이 있거나 배우자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가능성을 대비해서 혹은 질병이 있어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같은 걸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그 치료를 통해서 난소 세포가 파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난자를 얼려놓고 완치가 되었을 때 임신을 시도할 때 쓰이고요. 최근에는 기혼자들도 원래는 정자와 수정을 해서 배아 상태로 얼려놓는 게 정석인데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 난자만 얼려놓는 경우도 있어요. 난자냉동은 왜 할까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더 활발해지고 활동 나이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출산과 결혼은 여자들의 필수 과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되었어. 하지만 여자는 가임 능력이 유한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폐경이 되기까지 조금씩 우리의 가임 능력은 떨어지고 호르몬 수치도 낮아지죠. 출산에 있어서 자궁의 나이와 건강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난자의 건강이라는 거 아셨어요? 우리 몸은 태어날 때부터 난소에 정해진 개수의 난자를 갖고 태어난대요. 매월 빼쓰는 거예요. 계속해서. 중요한 문제가 어렸을 때 빠져나간 난자는 오래 묵혀둔 난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난자는 그 중에 꼴찌들이 남아있는 거야. 노령 산모의 임신율이 떨어지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난자의 노화예요. 그래서 어릴수록 난자냉동을 해놓으면 확률이 좋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29살 때 내가 아이 하나를 안정적으로 시도해 볼 만한 게 10개라고 치면 36에서 37 만 나이예요. 이 기준은. 그때 난자를 얼린 언니는 16개에서 20개 정도가 안전하게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43, 4살에 난자냉동을 하면 그때는 필요한 개수가 25개, 30개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노화된 난자들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수정이 돼서 출산까지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난자냉동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병원에서 난소 나이와 난자 개수를 알 수 있는 AMH 호르몬 검사를 합니다. 항뮬러간 호르몬은 오로지 우리 난소에서만 나오는 호르몬이래요. 이 호르몬 수치가 낮다. 그러면 난자의 개수가 적거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총 4번의 난자냉동으로 인해서 이 책 한 권의 결과지와 갖고 나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1.43이 나왔죠. 이때가 36.2세인데 40세 호르몬 수치를 보이게 됐고요. 이 결과지를 받고 저는 그날 바로 난자냉동을 하게 되었어요. 호르몬 검사는 아무 때나 하실 수 있는데
난자 냉동을 계획하에 검사를 하시는 분들은 꼭 생리 이틀째에 가서 검사를 하고 당일부터 호르몬 제제 주사를 처방을 받아서 자가 주사를 놓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놓아야 하고 이 약의 종류는 워낙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골고루 여러 개를 키워서 한꺼번에 따는 거잖아. 이 중에 잘 자라는 게 있고 조금 못 자라는 게 있어. 중간중간에 병원을 3, 4회 정도 방문을 해서 얘 커져 있잖아? 그럼 얘를 억제시키는 주사를 또 처방해주고 나머지는 키워주는 주사를 계속 같이 놔요. 8일에서 11일 사이에 주치의 선생님께서 채취해야 되는 크기가 됐습니다 라고 알려주시고 아침 빈속에 수면 마취하에서 난자 채취 시술이 됩니다. 마취를 하기 때문에 아프지 않고 시술 후에도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난자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한 번에 난자를 많이 빼니까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복수가 차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 분들은 포카리 스웨트를 꼭 계속 먹게 합니다. 예진아 씨는 난자가 반응을 안 했으니까 부작용도 없었어. 그건 좋은 점이었어. 주사를 맞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생리 전 증후군 같은 게 나타나요. 배가 부풀어 오르고 땅땅해지고 감정의 기복이 생겨. 호르몬을 많이 맞다 보니까 슬퍼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시술이 끝나면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난자 냉동 과정은 끝이 나게 돼요. 주사 너무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피하 주사라고 배꼽 주변에 지방이 많거든. 거기다가 아주 얇은 주사를 맞는 건데 배 잘 안 아파요. 손 이런 데랑 너무 달라요. 비용을 다 알려드릴게요. 총 4회에 걸쳐서 했어요. 1차는 이렇게 나왔어요. 337만 7,600원이 나왔고요. 12월 21일 날 시작해서 29일 날 채취를 했어요. 총 4번 방문했고 결과는 고작 4개를 채취를 했습니다. 첫 해에서 난소가 반응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개수가 너무 미미하다 보니 이걸 그럼 몇 번을 더 해야 되나라는 고민에 빠졌지. 2달 동안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 2차 난자 냉동에 들어갔습니다. 엽산, 달맞이꽃 종자유, 코엔자임 Q10, 난소 세포 전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영양제를 다 먹었고요. 운동도 적당히 해주었고 2차는 3월 7일 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07만 4,641원을 사용하고 짠! 이때는 7개를 올렸습니다. 준비를 했던 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4월 달에 3차 시도를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약을 바꾸셨어요. 그랬는데 중간 점검 단계에서 난소에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지만 비용은 50만 6,236원을 쓰고 포기를 했고 하지만 예진아 씨가 긍정의 아이콘이거든. 다시 2달 동안 만반의 준비를 다 했어요. 호르몬은 원래 쓰던 것을 다시 권유를 하셨고 3차 때 복근 운동을 너무 많이 했더니 그런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서 복압을 높여주는 그런 건 하지 않고 좋은 생각하고 영양제 잘 먹고 걷기 운동 정도를 하면서 4차는 7월 1일 날 시작해서 총 4회를 방문했어요. 금액은 323만 4,329원. 몇 개를 올렸을까요? 무려 9개를 올려서 3회의 성공 끝에 총 20개의 난자를 얼리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또 난자의 등급이 나눠지는데 최상급이 16개 정도고 약간 모자라는 게 4개 정도 있는데 더는 못하겠더라.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총 비용은 3회 성공 비용이 약 1,020만 원이고요. 실패 비용이 50만 원이 더 들어서 약제비까지 포함한 비용은 1,1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비용 안에는 보관료가 포함되어 있어요. 3년에 해당 70만 원 정도를 선납을 하고 다시 보관료를 내야 하죠. 비싸죠. 비용적인 부분이 사실은 이 시술의 단점이에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난자를 냉동해 두면 비용은 언니처럼 1,000만 원 넘게 들이지 않고도 300만 원 안쪽에서 한 번에 성공할 확률도 높아지고 난자의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임신 성공률도 높아져요. 여러분들이 어렵다면 권하지 않아요. 난 이 정도 투자할 만하다 하는 친구들은 한 번 정도 시도를 해볼 만하다고 언니는 생각해요.
미국에서는 1회 비용이 약 2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구글 이런 데서는 복지 차원에서 여성 직원들에게 그 비용을 대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의료 복지가 굉장히 뛰어난 거 아시죠? 이 얘기 같이 하고 싶대. 그래서 아주 고급 난자냉동 기술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시술을 준비하는 것도 은근 까다로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음주, 담배 같은 것도 당연히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돈 들여서 하는 거고 일생에 한 번 할지도 모르고 이게 내 미래의 아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건 당연히 안 하게 되더랍니다. 병원에서 30대 중후반까지 가성비가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아이를 낳으라고 난자냉동을 권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실 출산에 대해서 지금은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그런 제가 왜 4번에 걸쳐서 했냐면 내가 과거에 했던 생각이 지금과 다르고 미래에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선택지를 더 넓게 그리고 선택의 시간을 더 길게 늘려주는 보험을 들어놓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서 치여서 해야 되는 결혼, 출산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때 섣부르게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하는 불상사를 막아줄 수 있고 내가 정말 아이를 낳길 원하는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는 거죠. 이번 주 예진다방은 후배들, 친구들, 언니들 모두 다 공감하고 관심 가질 만한 주제라고 생각해서 준비해 봤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더 함께 공감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예진다방 오픈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진아 씨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제일 좋아요. Alright, alright, alright.